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문을 하나 공부해 볼까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동산 투자 엄청 해서 갑부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믿으면서 이런 걸 내가 왜 공부해야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갑자기,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솔직히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지는 이 지문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점유권은 말 그대로 점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유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식이 되면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소유권은 가장 이제 실질적인 권리가 되는 건데, 부동산이나 뭐 건물이나 이러한 것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세권은 이제 렌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을 돈을 주고 그 부동산을 빌려서 내가 이제 점유는 하고 있는 상태. 그런 것을 전세권이라고 하게 되고 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담보를 대래. 그래서 담보로 부동산을 내 집을 주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못 갚겠네. 그러면 그 담보를 갖고 있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담보인 아파트를 부동산을 팔 수가 있어요. 팔아서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저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건에는 이러한 것 등이 있게 되고, 그래서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이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우리가 부동산이 뭔지 동산이 뭔지 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계시죠.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요 부자 하나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부는 안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산이라는 재산이 있고 얘는 동산이 아닌 재산이 있다. 요거거든요. 그럼 동산이 뭐냐? 그럼 동은 움직일 동이야.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어딘가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로 돈이 있죠. 그죠? 금전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건 동산이고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 땅이라든가 혹은 건물,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요 단어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다. 동산은 금전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비싼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값비싼 재산이 되는 거지. 뭐 어디 보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뭐 집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따라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그쵸?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뭐 거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서로 이제 집을 팔거나 집을 살 때 그 과정이 상당히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큰 돈이 오고 가니까 뭐 한 번의 절차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절차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요거지.
보통 매수인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살게요. 하고서 바로 아파트가 10억이야. 그러면 10억을 바로 그 자리에서 준다? 그건 아니죠. 근데 또 아예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 정도라고 하는 걸 보니 법적으로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10%를 계약금으로, 아까 같이 10억이라면 1억을 먼저 계약금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행이라고 돼 있네. 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약금은 계약을 어긴 거지, 그지? 우리 핸드폰 같은 거 할 때 위약금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해놓고서 못 사겠어요 한다면 그 계약금은 어떤 벌금조로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1억을 줬는데 그 1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집은 사기 싫다라고 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거야. 다시 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 아파트를 나는 못 팔겠어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원래 그 계약금 쪽으로 받은 1억은 돌려줘야 되겠죠? 그건 위약금이 아니죠. 원래 그 사람 돈이니까 내가 위약금으로 다시 또 1억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를 물어준다는 소리는 다시 그 10%를 다시 줘야 된다는 소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는 있어. 언제? 계약금만 냈을 때. 계약금만 냈을 때에는 상대방과 이렇게 합의 없이 나 혼자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하지만 계약금을 받아올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금 외의 90%를 나머지 잔금으로 9억을 나중에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이제 부담스럽다 싶으면 중간에 그 중에 이제 또 40%를 먼저 낼게요. 이런 식으로 중도에 내는 금액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중도금. 어디 갔어? 중도금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제 계약금이 아니라 중도금까지 오고 갔죠. 그러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후 남은 대금인 이제 10% 냈고 40% 냈고 이제 50% 남았죠. 그 50%는 이제 한꺼번에 다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남은 금액이다 해서 잔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오가는 것도 한 번에 오가는 게 아니라 번거롭게 첫 번째 계약금, 두 번째 중도금, 세 번째 잔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 대금의 지급은 마무리되며 이제 끝나는 거지.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그러니까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 이제 등기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그 등기라는 것을 했다는 어떤 확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다, 매매가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내 거가 된 거지. 그래서 이로써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등기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에 지금 사고 팔고 있고 거기에 은행 이자는
은행에서 빌린 이자가 아니지. 대출금은 얼마가 더 포함되어 있으며 막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그 등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이건 관행상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등기를 기록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책자 같은 것이 등기부가 되겠지.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그 기재하는 자체를 우리는 그냥 등기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한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죠? 금방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물건에 관한 이 물건에 대한 권리, 그죠?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등기가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 일반에 공개를 한다. 그래서 사회 일반에 공개 게시, 앞으로는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이런 말들도 되게 중요해 보이죠. 그래서 등기부가 써지는 건 편성이 되는 건 누가 지금 소유하고 있나 그 소유자 위주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 김은아는 어떤 몇 동 몇 호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게 아니라 계속 그 몇 동 몇 호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뭐 김은아가 가졌고 그 다음에 뭐 박아무개에게 뭐 매도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으로 하며 한 물건에 대하여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한 물건, 한 아파트, 그지? 한 개의 땅, 그 물건의 한 개에 대해서는 1대1인 거야.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방이 4개가 있는데 방 하나는 뭐 엄마 소유, 뭐 두 번째는 아빠 소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뭐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등기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반대로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가 10채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해서 그 10채를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다 넣을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1대1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로 든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며 등기부의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나 봐요. 이름이 왜 이렇게 웃겨. 여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표기를 하나 본데 표제부는 말 그대로 처음이겠죠. 그래서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사항이 기재된다. 그 아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했고 매도했고 또 매수했고 매도했고 이렇게 계속 팔고 사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변동 사항이 기재가 되는 것이 갑구. 그리고 그 집에 제가 전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거기에 제가 돈을 빌려서 저당권이 잡혔어요. 뭐 이런 전세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그 집을 소유하는 권리가 아닌 그 다른 권리들, 물건들이 설정되어 만약에 있다면 이들은 을구에 기재된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문제 나오기 좋겠죠. 그러니까 표제부에 있는 내용, 갑구에 있는 내용, 을구에 있는 내용 구분해서 기억까지 하고 있다면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아낄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거라고 했죠.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이 A가 되어 있네. 얘부터 한번
아니다. 그냥 갑시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그러니까 가짜로 흔히 얘기하는 구라로 그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없고요. 만약에 가짜로 그렇게 권리관계를 했어도요.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기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바뀌어. 그래서 어떤 그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매수인이 새로 매수했어요. 이렇게 새롭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했다.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기입 등기에 해당한다. 요거죠. 그리고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체적 법률 관계와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경정등기라고 한다.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갱자구 그리고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고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을 하거나 이럴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쓴다든지 박자를 반자로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즉시 발견하고 바로 경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정 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 이러한 것을 경정하는 것, 혹은 이런 설정 등기 등을 경정하는 것, 이러한 경정 등기가 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바로 여기 나오죠.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느니, 그러니까 매수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죠. 그러니까 매도한 사람이겠죠.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목적은 요거래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일을,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오해를 낳았냐면,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서 함께 하기 때문이야. 위임받는다는 건 내가 할 일을 네가 좀 대신해줘 해서 그 대신해주는 걸 승낙받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의 역할까지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매수인 혼자 가니까 매수인 혼자서 등기를 신청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요거죠. 그래서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에 두 가지 원칙이 거론된다. 두 가지 원칙, 얘도 문제에 나올 법하죠. 그래서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를 갖추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어.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건 등기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3자라 하면 이제 내 집에다가 전세를 들을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저당을 이런 식이겠죠. 그거는 물론이고 당사자,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는 돈 다 주고 난 그 집을 안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원칙은 성립 요건주의다.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등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계약만 완료되면 물권 변동은 이루어진 거야. 성립했어. 다만 그러니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등기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대항요건주의다. 그러니까 뭐 전세를 준다거나 이러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한 것은 대항요건주의다. 그래서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어차피 대항이든, 그죠? 지금 대항이든 성립이든 제3자에 관해서는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은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냐 안 하냐인데, 우리는 뭐라고 돼 있어?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돼 있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지금 법제는 뭐라는 거야? 대항이 아니고 성립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안 됐다면 질문해 주십시오.